권력자의 대명사 이게 이제 카이사르인데 그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44년 그러니까 뭐 따지면 한 56, 그죠?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지중해를 가다가 해적한테 잡혔어요. 카이사르가 몸값 얼마면 되겠니? 이 정도 생각한다. 내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몸값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불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응징하겠다. 그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해적들이. 나중에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카이사르가 병력을 모아가지고 그 해적들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확실하게 보복을 잘할 줄 아는 거죠. 사실 또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복을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복하고 응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서 이럴 때는 보복을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해서 내 카리스마를 보여야 된다 할 때는 가차 없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못하고 하는 핑계들이 있죠. 그냥 내가 참는다. 내가 불쌍해서 봐주지. 참지. 그게 아니에요. 겁이 나거든요. 보복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보복을 했는데 또 쟤가 나중에 또 나한테 앙심을 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가지기 때문에 보복을 못해요. 카이사르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그런 단호한 결단력이 있죠. 한번 탁 할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 로마를 건너갈 때 우리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은 건널 때 딱 그러잖아요. 주사위는 던졌다. 그런 식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학문의 선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가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연수를 배우게 된 거죠.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앞에 서서 자기 자신과 그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법 그래서 자기 메시지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로마에서 변호 업무를 이제 종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민들하고 아주 소통을 잘했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는데 바로 이제 대놓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개새끼로 봐요. 그 얼마나 민망해 사람 앞에서 바로 개새끼예요 이런데 딱 이 사람은 그런 거 식인 거죠. 여기 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럼요 다 개새끼들이에요. 근데 개새끼도 이왕이면 진돗개 내 같은 진돗개를 좀 뽑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넉살 좋게. 자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아낌없이 베푸는 성격. 그러니까 일단 베풀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죠. 잘 쓰면서 이제 빚도 많이 지게 되는 거죠. 빚 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빚을 지는 거를 내가 내 개인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과감하게 쓰겠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나니까 일종의 다스리는 영지 속주를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쪽이죠. 그걸 배정받아요. 근데 그 갈 때 빚을 많이 졌지 않습니까? 빚을 많이 지니까 채무 정리가 쉽지 않아 가지고 로마의 부자 크라수스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이제 크라수스 입장에서는 얘가 나중에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 돈을 좀 많이 도와주면 얘가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해가지고 보증을 써주는 거죠. 빚 보증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부임을 해가지고 역사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거죠. 옆에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 나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이 시골에 처박혀서 난 뭘 하고 있나?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만족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결핍감을 느껴야 돼요. 결핍감. 결핍감 느끼는 게 나는 지금 못 살고 있어. 이런 결핍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비교 경쟁 이런 게 좀 역사를 가지고 비교 경쟁하는 거죠. 내 나이에 누구는 뭘 하고 있었다. 내 지금 나이에 누가 나는 연봉 300인데 쟤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 나이에 누구는 책을 쓰고 내 나이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케일을 넓혀 나갈 때 인간이 커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이제 원정도 성공하고 자 그렇게 장군의 칭호를 받았는데 결국 집정관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당시에 크라소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이제 3두 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크라소스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 폼페이우스는 이제 아주 전쟁의 공헌으로 치면 아주 이 세 명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제 사람들 민중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런
각각의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치력은 이제 누가 가장 강하냐? 카이사르죠. 이 카이사르가 아주 정치적 감각이 좋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거죠. 집단의 마음을. 아, 언론이 반대하니까 이 기득권자들 이래서 반대한다. 우리 국민에게 법안을 직접 물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데 옆에 누구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오스 옆에 끼고 하니까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라수스 폼페이오스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카이사르를 계속해서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유명한 원정, 갈리아 원정을 떠난 거죠. 갈리아가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갈리아 사람들이 아주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로마 사람들은 키가 작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덩치가 크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군대의 규율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다 정복했. 물론 무기도 좋았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갈리아 전쟁으로 아예 뭐 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이게 갈리아의 그 베르겐토릭스라고 베르킨케토릭스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전쟁, 이 베르킨케토릭스하고 이 싸움한 게 아주 이제 유명한 전사예요. 이 갈리아의 반란 주도자하고 이 카이사르가 이 싸움하는 거 보면 이 카이사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포위전을 하거든요. 다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 두 손 들고 딱 나오게 만들어요. 이 농성을 하는 그 군대를 아무리 용맹해도 장사 없어요. 이 포위를 딱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지구전에서 이 카이사르가 이겨내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전술 전략을 잘 써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고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물러날 때 물러나고 그 풀어줄 땐 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는 아주 능숙한 전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뭐 카이사르가 결국 경쟁 이제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오스 경쟁하면서 하나씩 다 이겨 나갑니다. 결국 로마의 이제 명실상부한 실력자가 되는 거죠. 다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경쟁자의 아들들도 다 격파를 해버리고. 근데 이때 상당히 시민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다른 이민족하고 싸움에서 이긴 거야 좋은데 그 폼페이우스 경쟁을 했던 폼페이우스의 아들들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같은 로마 사람들 결국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마치 이민족을 제압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니까 상당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도 다 집안 혈육들 아니냐. 근데 그걸 불행을 당해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저렇게 좋아한다. 결국 이 사람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카이사르 반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 카이사르 암살할 구실을 이제 슬슬 찾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많은 권력들, 너무 많은 특권들을 이제 그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카이사르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 법무관과 집정관, 원로원의 모든 의원들을 데려갔는데 카이사르가 무음하게도 앉아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원로원 전체 의원이 다 오고 우리 치면 국회의원이 300명이 다 오고 이러면 아무리 내가 이제 권력이 센 사람이라도 가서 서서 이제 영접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건 결국은 원로원을 모욕하는 거고 결국은 또 민중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불쾌감이 삭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뭐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이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브루투스 보면서 너는 그래도 내가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너는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원래 배신하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브루투스와 지지자들은 이 피 묻은 당금을 들고 카피톨리움이라는 로마에 이제 거기서 민중들에게 이제 로마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독재자는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나는 시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시저의 양아들 아닙니까? 근데 나는 시저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맨날 정치인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뭐를 사랑하지만 나는 이걸 더 사랑합니다. 맨날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 유서가 공개됐단 말이죠. 내 유산은 다 로마 시민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회로 다 환원해버렸단 말이죠. 일각에는 안토니우스가 또 멋있는 연설을 했다는 거죠. 자, 이 피 묻은 옷자국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로마밖에 몰랐고 로마 시민에게 모든 걸 다 준 사람을 저 반역자들이 죽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역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카이사르 그 피 묻은 시신이 쫙 운반되니까 사람들이 막 격동을 해서 다 죽여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그 브루투스하고 전부 다 이제 다 쫓겨나게 되고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결국 도망쳐서 자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카이사르 같은 경우가 평생 동안 그 위험한 줄타기를 즐기면서 권력을 얻긴 얻었죠. 근데 결국 그 열매는 맛보지 못한 거죠. 결국 열매는 맛보지 못하고 순간에 이제 죽게 되었고, 그게 또 너무나 그런 것들이 운도 좋고 자꾸 하는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죠. 동료들과 시민들의. 사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이 맞죠. 옛날 김종필 총재가 했던 말인데, 정치라는 것은 뭐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는 자기가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허업이다. 실업은 뭡니까? 열매 실자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실업자죠. 실업가라고 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가 진짜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실업이고 열매 실자. 정치는 허업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나는 열매를 못 봐요. 그게 이제 정치죠. 나중에 결국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결국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알렉산드로스하고 이 카이로스가 둘 다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정복자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스는 한마디로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내용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다와 같은 느낌이 들죠. 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해불양수. 바다는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냇물이 들어와도 바다로 가고 뭐 한강물도 가고 뭐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어떤 물도 뭐 똥물이든 뭐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랍니다. 그 받아들인다고 바다잖아요. 바다는 받아들인다고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낮아야지. 지표보다 낮아야지. 그러니까 이 바다 같은 사람이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거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이긴다는 것에 참 집착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승패 자체를 떠나가지고 멋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랄까 인도 왕하고도 할 때 되게 신사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힘의 역관계를 이용해서 얘하고 손을 잡아서 쟤를 치고 쟤 둘을 이용해서 내를, 이런 이제 것들에 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력에서는 이 카이사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기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장악을 하고 사람들 무료 변론해가지고 상당히 그 넓히고, 자기의 어떤 약점이 있는 콤플렉스를 오히려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되는 거예요. 사실 싱가포르에 리칸유 같은 사람이 1960년대 그 싱가포르라는 아무 자원도 없는 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끊임없는 자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우리 차를 잘 몰고 있지만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저 모퉁이를 돌면 또 뭐가 튀어나올까. 항상 그 고민. 우리 지금 싱가포르 뭐 잘 되지만 또 좀 뭐가 튀어나올까. 10년, 20년 앞서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지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두려움, 내가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낼까. 뭐 이런 걸로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너무 영웅 같아서 우리가 범접하기 좀 힘든 반면에 카이사르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네. 히틀러는 아니란 말이죠. 히틀러 같은. 그러니까 참 히틀러의 문제는 결국 그 한 권 책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히틀러가 무서운 게 그런 거죠. 보편적 교양이 아니라 한 방향의 어떤 딱 꽂혀가지고 흔히 말하는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양이 제어를 못 해줄 때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죠. 뭐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결국 보면 그래도 이런 건 있겠죠. 바로 그렇게 치밀하게 나름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죽었지만 바로 카이사르 사후에 카이사르의 그 부계자 아우구스투스가 결국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프린캡스가 된단 말이에요. 임페라토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결국 카이사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사람인 거죠. 바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시스템 구축에 성공해서 로마가 그 다음에 물론 뭐 네로 황제도 나옵니다만 로마 같은 경우는 476년까지 500년 조선 왕조처럼 갔단 말이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으니까 한 2000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카이사르였던 거죠. 카이사르의 결국 업적 아닙니까? 로마가 이렇게 하면.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조직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알렉산드로 죽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버려요. 다 마케도니아도 뭐 개판돼 버려요. 자기 자식도 막 엉망진. 이건 뭐냐? 아무리 탈방민으로 아무리 영웅호걸도 혼자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카이사르는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성공했고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이 사후에 여러 가지 분열된 걸 보고 있으면 결국 영웅적 개인이 가지는 또 한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